아마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올인이라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기억하실 텐데요. 드라마 제목인 올인은 포커게임에서 나오는 전문 용어지요. 드라마 내용상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도박장에서 촬영을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드라마 대사 중에 스티브 윈이라는 카지노의 제왕 얘기가 자주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답니다. 제가 오늘 다룰 인물은 바로 그 스티브 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브 윈을 세계 카지노 산업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사람으로 평가한답니다. 스티브 윈의 혁신이 있기 전까지 라스베가스는 신시티, 즉 죄악의 도시로 불렸었죠. 도박, 범죄와 마약, 매춘과 같은 죄악이 들끓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 것이랍니다. 그런 죄악의 도시를 꿈의 도시로 바꾼 사람이 바로 스티브 윈이랍니다. 자, 그럼 라스베가스 카지노의 황제 스티브 윈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브 윈은 1942년 커네티컷주 뉴 헤이븐이라는 곳에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스티브 윈의 원래 성은 와인버그였는데 4살 때 아버지가 윈으로 바꿔준 모양입니다. 와인버그는 독일계 유대인 혈통인지 누가 봐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군요. 당시만 해도 그런 게 꽤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생활 수준은 중산층 이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았죠. 사립고등학교를 거쳐서 아이비리그 대학인 유펜에서 학부를 마쳤지요. 그리고 예일대학교 법대에 입학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윈의 아버지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빙고방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빙고라는 게임은 1920년대 미국인이 발명한 로또 비슷한 일종의 확률 게임인데요. 게임과 도박 중간 정도에 있는 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미국 카지노에 가시면 구석편에 빙고 게임 하는 곳이 한두 개씩 있지요. 지금은 고객 대부분이 노인들인 것 같습니다. 옛날 젊은 시절 추억 때문에 가는 것 같습니다. 스티브 윈은 아버지 사망과 함께 예일대 진학을 포기하고 아버지 빙고방 운영을 떠맡게 된 것이랍니다. 몇 년 동안 빙고방 운영을 하다가 윈은 이왕 도박 싸움을 할 것이라면 큰 물에서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1967년 그의 나이 24살 때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간답니다. 라스베가스에 처음 가서는 빙고방을 정리한 돈을 자본으로 부동산 사업과 와인 수입상을 약 4년 정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들 사업에서 번 돈의 대부분을 라스베가스 다운타운에 있던 골든 너겟이라는 카지노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1973년 윈의 나이 30살 때 골든 너겟의 최대 주주가 되는데요. 라스베가스에서 최연소 카지노 소유주가 탄생한 것이랍니다. 이후 윈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데요. 그의 사업수와는 특별했던 모양입니다. 당시 라스베가스는 마피아가 대부분의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아이빌리그 출신의 인재가 들어와서 경영을 하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넘쳐났겠죠. 예컨대 스티브 윈은 골든 너겟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를 모셔와서 골든 너겟에서 공연을 종종 했던 모양입니다. 80년대 중반이 되면 스티브 윈의 재산이 몇 천억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스티브 윈은 당시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규모의 카지노 건설을 계획하게 된답니다. 제가 스티브 윈을 영상에서 다루는 이유가 바로 윈의 이 프로젝트 때문인데요. 스티브 윈은 골든 너겟으로 라스베가스 다운타운을 평정한 건 사실이지만 이곳은 라스베가스의 중심지가 아니랍니다. 라스베가스 카지노의 핵심 도로는 스트립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다운타운은 라스베가스 지역 사람들이 소액 도박을 하는 곳이고요. 스트립이 타 지역에 사는 부자들이 고액 도박을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트립 지역의 카지노 매출이 몇 년째 정체되고 있었답니다. 세계 흥행 및 도박 산업의 중심지라는 명성은 있었지만 마피아와 범죄자의 온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였죠. 그러니 1973년 MGM 카지노 건설 이후에 어느 누구도 새로운 카지노 호텔을 설립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또한 1976년부터 미국 동부지방의 아틀란틱 시리와의 경쟁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답니다. 1989년 윈의 나이 46살에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미라지 호텔을 건설하면서 기존 카지노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데요. 무려 6억 3천만 달러의 돈을 투자해서 인공화산과 백호랑이 등 희귀동물의 서식지를 만들어서 구경거리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전문적인 도박꾼을 표적시장으로 하면 시장이 너무 작아진다고 스티브 위는 생각한 것이죠. 디즈니랜드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족 단위 휴양지로 카지노를 고려할 수 있어야 시장이 훨씬 커진다고 생각한 것이죠. 미라지는 가족이 놀러와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다양한 볼거리도 보고 물론 카지노도 즐길 수 있는 종합 레저 센터로 포장했다는 점에 있어서 기존 카지노와는 확연히 다른 리조트였답니다. 스티브 위는 미라지 설립에 들어간 공사비의 약 90%를 정크본드를 발행해서 충당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정크본드는 이자율이 높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당시 카지노 설립은 개인 돈이나 마피아의 자금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던 시기였답니다. 당연히 은행은 카지노 설립에 자금을 대출해주지 않았죠. 스티브 위는 최소한 월가의 주류 투자자들이 카지노 산업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처음 마련한 것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윈의 미라지 프로젝트는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된답니다. 스티브 윈의 이와 같은 발상의 전환은 이후 라스베가스 전체 카지노 산업에 돌풍을 몰고 오게 되는데요. 전문 도박꾼들만 출입했던 구식 카지노 호텔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었고요. 고급 테마형 가족 호텔이 이들을 대체하기 시작한답니다. 예컨대 이집트 피라미드를 그대로 옮겨놓은 룩소르, 야외 분수쇼로 유명했던 벨라지오, 프랑스 파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파리스 등 라스베가스는 도박꾼들의 도시에서 가족 휴양지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하룻밤 도박을 위해서 라스베가스를 찾지 않게 된 것이죠. 라스베가스를 찾는 관광객들은 평균 4일 이상을 라스베가스에 머물면서 브로드웨이 쇼, 테마파크, 최고급 식당, 인공파도가 있는 수영장을 즐기게 된 것이랍니다. 미라지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라스베가스 카지노의 제왕으로 등극하게 된 스티브 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몇 차례의 대형 프로젝트에 손을 대는데요. 특히 이태리의 유명한 호수 레이크 코모에서 영감을 받아서 건설한 벨라지오는 압권이라 할 수 있죠. 당시 공사비만 16억 달러가 들어가서 세계 리조트 설립 사상 최대 공사비를 기록한 카지노랍니다. 이 호텔 정문에 있는 야외 분수쇼는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가 되었죠. 제가 약 20년 전에 이곳에 머물면서 대항해 서커스단이 하던 유명한 공연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스티브 윈이 벨라지 호텔을 오픈한 것이 1998년인데요. 그의 나이가 55살이었죠. 이때부터 경영학자들이 스티브 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죠. 저도 학교에서 스티브 윈의 혁신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부터 스티브 윈의 카지노 제국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얘기를 잠깐 드리죠. 스티브 윈은 자신의 역작인 벨라지오 호텔을 오픈한 지 2년 뒤에 자신이 소유한 모든 카지노 호텔을 MGM 그룹에 61억 달러를 받고 매각하게 된답니다. 스티브 윈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답니다. 너무 무리하게 자본 투자를 빠르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도 있고요. 친인척들을 회사 간부로 채용하고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너무 방탕하게 쓰다가 그렇게 됐다는 설도 있답니다. 그런 찌라시 중에서 막장 드라마 같은 것 하나를 소개하죠. 1990년대 후반 스티브 윈이 사세를 확장하고자 동부 아틀란틱 시리에 대형 리조트 호텔을 설립하려고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와 충돌하게 된답니다. 당시 트럼프가 아틀란틱 시리에서 타지마할과 같은 대형 카지노를 건설하면서 어려움을 겪던 때였거든요. 당시 미국 신문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동부의 부동산 재벌 트럼프와 서부 카지노 재벌 스티브 윈과의 서로를 험담하는 인터뷰 기사가 자주 났었던 것으로 기억한답니다.
이 둘이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회면을 장식했던 사건도 있었는데요. 스티브 윈 밑에서 일하던 로라 최라는 미라지 호텔의 한인 고객 담당자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로라 최가 트럼프의 스파이 짓을 하면서 미라지의 고액 도박빚을 지고 있던 한국인 명단을 기자에게 슬쩍 흘린 것이랍니다. 이게 국내외 신문에 나오게 되면서 한국이 발칵 뒤집혔었죠. 이 사건으로 당연히 미라지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후기가 있는데요. 나중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 최고액 후원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스티브 윈이었다고 하더군요. 서로 쌍욕을 하면서 싸우던 것이 엊그제 일인데 하루아침에 최고의 후원자가 된 것이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02년 스티브 윈은 재기를 선언하는데요. MGM에게 자신의 카지노를 매각하면서 챙긴 몇 조 원의 자금이 있었고 카지노 리조트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자신만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2005년 자신의 이름을 딴 윈 카지노를 오픈했죠. 심플하지만 참 아름다운 건물이랍니다. 그런데 원래 건물에 자기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은 여러 이유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점에서 트럼프가 예외적인 사람이랍니다. 트럼프는 모든 것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갖다 붙이죠. 스티브 윈도 트럼프에게 배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이긴 하지만요. 이후에도 스티브 윈은 꾸준히 자신의 제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2008년 윈 카지노하고 비슷하게 생긴 카지노를 또 하나 근처에 오픈하는데 그 이름이 앙코르랍니다. 그리고 마카오에도 진출을 해서 비슷한 일을 하고요. 참 열정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윈도 재기 이후에 사업에 대한 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세계 카지노 산업은 카지노 호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과 카지노 운영 및 관리 사업이 분리되고 있는 트렌드거든요. 스티브 윈 같이 호텔을 소유하면서 카지노 운영도 같이 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게 된 것이랍니다. 제가 이런 카지노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2018년 결국 스티브 윈은 그의 나이 75세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자진 은퇴는 아니고요. 스티브 윈이 과거 여러 명의 종업원들에게 부적절한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일련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최근 이게 일부 사실임이 밝혀지게 되면서 스티브 윈은 자신의 모교에서 받은 명예박사 학위를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답니다. 저도 이 사건을 계기로 명예박사는 박사와는 달리 주었다가 뺏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답니다. 자,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스티브 윈은 참 공사가 다망했던 기업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세계 카지노 산업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은 혁신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업적을 계기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 유명세가 윈에게는 불행의 씨앗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세가 득이 되는 사람도 있죠.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죠. 하지만 스티브 윈은 유명세가 해가 되는 유형의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